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로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5개월 앞두고 메가시티, 메가서울 정책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시적 금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수환 평론가님, 이것도 공매도 방지 역시 국민의힘이 총선용 카드로 꺼내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요즘도 한숨을 자꾸 쉬게 되는데요.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일관된 기조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무슨 선거 앞둔다고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단순히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환호성 지를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걱정되는 게 왜 제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느냐 하면요. 일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에서 우리 공매도 금지 조치할 뜻이 없습니다. 설명 자료까지 기자들한테 배포했어요. 오후 5시 30분에 난데없이 입장 바꿔가지고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를 둔 것이고요. 나머지 공매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다 공매도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포퓰리즘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증시가 안 좋은 게 뭐 공매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 경제 비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럴 때 공매도 그냥 금지해버리잖아요. 오늘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전 세계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하는 나라는 튀르키예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네요. 왜 다른 나라에서 안 하겠어요? 당장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코리아 증시 디스카운트 당해가지고 맨날 무슨 김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한 30%는 이상은 더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물 건너갔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실질임금 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속 6개월 이상 줄고 있어요. 그러는데 대통령은 이념 얘기하고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하고 가치 외교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물가 대응한다 그러면서 좀 오늘 나오는 얘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명박 정부 물가 통제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배추국장, 무국장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이자 더 많이 장사한다고 하니까 종로로 얘기하자마자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금융당국이 무슨 꽁지에 불 붙은 것 마냥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선심 쓰듯이 우리 이렇게 서민금융 이거 할 겁니다. 얘기했는데 이거 다 지난번 했던 거잖아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장도 자유시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했습니다. 모처럼 화색은 돌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5.66% 오른 2,502.37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 이상 폭등한 839.45에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사이드카가 3년 5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등도 코스피 급등을 견인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공정한 시스템 마련이 핵심입니다.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식 없이도 해당 종목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는 투자 기법인데 주가 하락 주범으로 꼽힙니다. 시세 조정과 채무 불이행 등으로 개미 투자자 피해가 커 국민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10여 곳의 실태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증권업계는 다만 공매도가 주가 과열을 막고 유동성 등 순기능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 급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2.33% 떨어져 2,443.9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8% 내린 824.37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시 급등락에 대해 공매도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 IVE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공매도 금지해달라, 개선해달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을 넘겼고 이에 화답하는 정부의 결정이지만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반응은 발표 이틀 전 한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한 여당 의원 문자 메시지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김포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고 눈물을 흘린다 지금.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 금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쓰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판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외상거래 공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인 종목을 공매도한다면 10,000원에 매도하고 예상대로 7,000원으로 떨어지면 되산 뒤 갚아 주당 3,000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이 반대로 13,000원으로 그 주가가 뛴다면 3,000원의 손실을 보는 겁니다. 왜 이런 거래가 있을까? 거래량에 이바지합니다. 이 거래량이 많을수록 주가는 적정한 가치를 찾아가는데 반대라면 큰 폭의 주가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 대규모 주가 조작 배후엔 적은 거래량이 있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주가를 누르기도 하지만 피해 최소화 기능을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의심 건수가 지난 8월 이미 지난해 85%에 이르렀고 이런 사례들이 주가 하락을 부추겨 왔다는 것이 개미들의 주장입니다. 경제 문제에 불법 용인할 수 없고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 개인 매수세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결정일까요? 2008년 당시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가 각 20% 이상 추가 하락했고 2020년엔 한 달 뒤와 3개월 뒤 각 5%, 23% 반등했지만 당시 쏟아졌던 각종 경기 부양책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입니다. 공매도 금지, 장밋빛 기대에 다른 말이 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요청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했고 또 전선화가 개미 보호책도 아니라더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건과 발맞춘 게 아니라면 과거 공매도 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때처럼 우리 경제가 위중하다는 것을 시인해 외국인 투자자들 떠나 더 어려워질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매도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이 개미들에게만 높은 벽인 현실을 개선하고 또 금지 기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금지 동안 부작용 경계하면서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시장 신뢰를 넘어 나라 경제가 달린 일, 국회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증시를 달궜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효과가 벌써 사그라든 분위기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로 바빠졌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장 초반 출렁였던 코스피 지수가 2,400대로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5.66% 폭등한 지 일주일 만에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1.83% 떨어졌습니다. 주가 부양 기대감이 컸던 공매도 약발이 더 빨리 떨어진 건 주식 투자 매력이 감소한 탓. 예탁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2차 전지 고평가 견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금융당국은 바빠졌습니다. 증권사 같은 시장 조성자 등 예외 적용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일원화는 물론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불거진 해외 자본 이탈 움직임도 부담입니다. 빌릴 수 있는 한국 주식이 줄어 시장 접근성이 까다로워져 외국인 이탈 우려가 커졌습니다. 당정은 우선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쯤 입법과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매도 물량은 줄고 있어 시차를 두고 금지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성급한 추가 조치가 오히려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